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영화 증인에 대한 줄거리나 감상문, 아무튼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별 의미는 없고 그냥 심심해서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영화 증인은 자폐아와 소통하는 방법과 정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있는 줄거리 등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영화의 내용 모두가 그렇고요. 혹여 견해가 틀리신 분들께서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영화의 장르는 드라마였지만 재미는 있었습니다. 평점도 좋지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화 주인공 지우는 자폐아입니다. 중학생이고요. 지우를 지켜주는 친구는 신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혜 역시 진실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걸 반성하더라고요. 어느 날 지우가 자신의 방에서 얼마 떨어진 집의 창가에서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유일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검사 희준과 변호사 순호 모두에게 주목을 받게 되지요. 변호사 순호가 정우성입니다. 살인사건의 개요는 독채에서 노인을 보살피던 미란이 노인에게 비닐봉지를 씌워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미란은 대가를 받고 일하시는 분이셨겠죠? 그런데 미란의 주장은 자신은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노인을 제지하려고 했던 것뿐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인 미란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믿을만 하게 했어요. 그 미란이라는 사람이 청포도 사탕도 주고 영화 보시면 알아요. 하면서 변호에 나서게 됩니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시작되죠. 변호인 측의 논박이 보다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피의자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도 있긴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죽은 노인과 몸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을 목격한 지우가 피의자가 노인을 공격했다는 판단을 한 이유가 피의자가 그 당시 웃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웃는 얼굴과 우는 듯한 얼굴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 테스트한 결과 지우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죄가 된 것이죠. 검사 측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은 이상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영화를 보면서 저는 피의자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복선이 나옵니다. 지우가 어떤 문장을 중얼거리는 장면이 나오죠. 변호사 순호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딱딱하네요. 제가 쓴 글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딱딱하네요. 그냥 아무튼 그리고 더 이상 피의자인 미란을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입증시킵니다. 마치 변호사가 검사가 된 듯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피의자 미란의 가정 형편과 죽은 노인의 재산 등이 얽혀있는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물질 만능의 폐해와 이해관계의 부조리가 만들어낸 잔인한 현실을 이 영화는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어느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정말 이 영화에서 중요한 점은 자폐아, 즉 장애인과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폐와의 정신이 정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이해하기는 힘들지라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잠깐 발달 장애인들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몰랐었구나 하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변호사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던 지우가 엄마에게 엄마, 나는 변호사가 되지는 못할 거야. 자폐가 있으니까. 하지만 증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증언을 하러 갑니다. 자폐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지우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지, 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지 못했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우는 남을 돕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죠. 꼭 경찰이어야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군인이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소신이 옳다면, 그 명분이 뚜렷하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우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지우가 친구 신혜는 웃는 얼굴로 자신을 괴롭히고, 엄마는 성난 얼굴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웃고 있는 변호사 순호에게 당신은 웃고 있습니다. 당신도 날 이용할 겁니까? 라고 묻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웃는 얼굴로 상대를 이용하거나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저지르지는 않는지요? 여기에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지우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저는 이 질문이 나오는 장면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인가? 확실하게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 질문에 답을 하셨는지요? 아마 대부분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혹여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개연성이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는 영화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서도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기는 하지만 정우성의 친구로 나오는 송유나, 수인, 수인의 등장, 조금 그러니까 왜 나왔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뭔가 좀 부족했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지우가 첫 증언 당시에 살인사건을 목격하면서 피의자가 웃고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 생사를 다루는 그렇게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웃고 있을 틈이 있었을까요? 그쵸? 웃지 않았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 영화의 장르나 구성, 개연성, 연출력, 뭐 현실감,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요. 책 속에 있는 한 문장, 영화에 나온 한 대사,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어린아이의 한마디, 그냥 그때만 오, 감동적인데?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곳에서 자신 스스로가 배울 수 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